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현입니다. 자, 저희가 2021학년도 기준으로 대학교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파트 1, 2, 3로 나눠서 찍고 있죠. 파트 1은 학교 전체적인 장단점과 현황, 그 다음에 특징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파트 2는 입학 전형 소개입니다. 파트 3는 입결 위주의 인풋, 입결 분석이죠.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합격하겠냐, 이 정도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2021학년도 전형 소개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알만한 분은 다 아는 학교고 굉장히 좋은 학교죠. 뭐 자타공인 넘버 2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형이 2021학년도에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 위주로 만약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 어떻게 유불리로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영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올해 거 기준인데 3,431명을 선발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있고 활동 우수형이 있고 국지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정시도 있죠. 정시는 35.6%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종합 전형이 너무 어떻게 빵빵해지다 보는데 이게 전형의 특성상 투명성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교과라든가 정시 같은 정량 평가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을 맞춰서 30%를 권고했죠. 돈 예산 많이 지원받는 학교라 35.6% 정도로 정시를 맞춰놨습니다. 정시가 최근 2년 동안 좀 늘었죠. 오늘은 수시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할 건데 특히나 특기자 전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입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해지냐면 대부분 전국에 있는 이름 조금만 있는 특목고 학생들은 또는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깜냥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100% 연대를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연대나 서울대나 고대 정도가 되면 특목고 학생들의 움직임에 따라 유불리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특별 전형이라든가 좀 자투리 전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굵직한 걸 얘기할 건데 일단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하나씩 소개한 다음에 마무리 정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정시 인원이 조금 늘었죠. 한 100, 한 5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30% 턱걸이였다가 몇 프로 늘었습니다. 논술 전형 인원 축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논술이 많이 줄었죠. 2020학년도 작년 연대 논술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였죠? 그죠? 최저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와, 연대 대박 나겠구나, 아주 그냥 난리 나겠구나 싶었는데 많이 쫄아서 도망갔는지 작년 논술 전형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평균 한 40대 1인데 그것도 높죠. 물론 논술 전형 자체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반으로 줄였죠. 연대 논술은 올해는 굉장히 문이 많이 좁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문과 같은 경우는 60, 70대 1 했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특기자 전형 축소입니다. 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뭐였냐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따로 뽑는 전형이죠. 어떤 학교 애들이 쓰는 거냐면 인문 특기자 같은 경우, 어문 특기자 같은 경우는 외고나 국제학교 나온, 국제고 나온 친구들이 많이 썼던 거고 특히 과학, 인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재고와 과고 나온 친구들이 지원을 했던 전형입니다. 그게 2019학년도에서 반토막, 2020학년도에서 마무리로 뽑고 2021학년도, 즉 올해 입시에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왜 니는 뭔지 따로 뽑아? 라고 해서 없애버렸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시면 228명에서 국제인지도 줄어든 반면에 면접형과 활동우수 국지형 같은 우리가 아무나 쓸 수 있는 종합전형 인원이 2배에서 100명에서 150명까지도 확대가 됐죠. 즉 여기에서 줄어든 인원을 종합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과 특기자 전형 인원을 없애거나 줄여서 조금 정시에 얹었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골고루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 수시 전형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전형 자체는 아주 크게 변화가 됐다기보다는 인원 변화가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면접형입니다. 523명으로 전년도에서 2배가 늘었죠. 굉장히 문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 면접형 종합인데 연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교과 전형이 없는데 이 면접형 종합 전형이 바로 교과 전형의 성격을 띠죠. 왜냐하면 추천이 필요합니다.
추천서를 낼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3% 이내의 인원으로, 즉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지만 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이라는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지만 그래서 교과가 들어가고 서류가 들어가죠. 되게 특이한 전형이죠. 교과도 보고 서류도 봐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도 보죠. 절차 복잡하죠. 학교장 추천해야 되죠. 교과도 보죠. 서류도 보죠. 면접도 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좀 잘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학생부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교과 성적을 안 봅니다. 교과 40% 보고 서류에서는 일단 교과 점수만 퉁치고 나머지 것 가지고 뭐 포인트를 주겠다. 적어도 학교에서 추천을 한다라는 얘기는 중간 기말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을 추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였고 느낌이고 자기소개서 제출과 수능 최저가 없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성격이라면 수능 최저가 없는 건데 학교 추천과 교과가 들어간다라는 면에서는 교과 전형의 성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원이 523명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신은 국수영탐 70%, 그 외의 과목 30%. 이것도 특이하죠. 보통 우리 내신하면 국수영탐으로 다 퉁쳐서 끝내는데 여기는 기타 과목도 조금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학년별 가중치까지 있습니다. 즉 1학년 20%, 3학년은 4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줄은 아시겠지만 우리 수시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의 전형에 따르면 중복 지원 가능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종합 나머지 활동 우수형과 국지형입니다. 768명, 활동 우수형이 768, 국지형이 293명인데 서류 100%, 60% 면접 일정 배수.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 얘기하는 학종 종합전형 스타일이죠. 즉 1단계 서류로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친구들을 불러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스타일이죠. 보통은 3배수의 7대3인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일정 배수,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적당히 뽑겠다 이러고 면접을 40% 내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나 종합전형으로 연대 쓸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덤비겠죠.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논술 작년에 핫했죠. 작년에 600명. 그것도 좀 줄은 건데 600명이 올해 더 줄여서 384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없이 쓸 수 있는 논술 전형의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작년에 평균 경쟁률이 50대 1 가까이 됐죠. 문과 같은 경우는 한 60대 1 넘어갔고 이과는 대부분 한 30대에서 한 40대 정도까지 갔습니다. 논술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최저가 없어서 이제 올해 나 다 한대. 근데 연대가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수학은 좀 잘해. 내가 글쓰기 좀 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연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 어떻게 들어왔어? 무슨 전형으로 넣었어? 그럼 대부분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정신학종이 많은데 논술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레어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네가 논술이야? 50대를 들어왔어? 이런 느낌이죠. 솔직히 저희가 뽑기를 하더라도 50개 중에 당첨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뽑기를 하더라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실력으로 뚫었으니까 실은 굉장한 거죠. 자, 특기자 전형. 아마 일반고 학생들은 그닥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대목이 제가 봤을 때는 연대 입시에서 가장 커다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특목고 올해 작년에도 그 조국 사태 때문에 특목고들이 좀 피를 봤다는 피셜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홍대를 비롯해서 서울에는 한 10개 정도 학교들이 감사 비슷한 걸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 핵심은 뭐냐면 내신이 별로 좋지 않은 특목고 학생들을 일반고랑 차별하게 뽑아서 합격시켜줬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외고나 국제고에서 내신 한 3, 4등급 받는 친구들이 서류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좀 높았었습니다. 이건 이제 입결이 나오면 조금 더 분석 자료긴 하겠지만 일단은 피셜로 어느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전형에서는 뭐가 핵심이냐면 국제인재 전형이 둘둘팔에서 125명으로 줄어들었죠. 가장 특징은 273명이었던 과학인재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전년대는 더 많아서 반토막 났던 걸 없애버렸죠. 자, 이 전형이 뭐였냐면 그들만의 리그 비슷한 네가 수학이나 과학 쪽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 입증을 해봐라. 그런 자격이 되면 뽑아주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누구 전형이었냐면 쉽게 말해서 특목고 전형입니다. 특목고. 일부에서 아마 설명을 하겠지만
연대는요, 일반고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연대 100명이 다니면 절반 이상은 일반고 학생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해, 특목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몇 개 뻔하지 않습니까? 이과 같은 경우는 설카포 디지유 라인이 있고, 문과까지 합친다면 스카이는 당연히 쓰게 마련이죠. 연대 고대 중에 영재고 학생들도 하나는 적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따로 뽑았던 전형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렇죠? 이것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특목고 학생들은 연대를 지원을 하는데 종합전형이 260명에서 520명 정도로 좀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내가 일반고 다니는 학생이라면 합격 확률이 조금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단 말이죠. 여기 수능 최저 안 보이는 거 보시죠? 안 보는 거? 그쵸? 수능 최저를 안 보는 종합전형이니까 스펙 싸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특목고 학생들은 이 학생부가 굉장히 빵빵하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하고 차별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학교 커리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 친구들과 학생부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게 있겠죠.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작년에 이 학교 감사나 이 조국 사태 때문에 특목고에서도 내신을 좀 보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그 친구들과 스펙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다 연대 가고 싶으면 이제 종합전형 써야 되거든요. 이과 애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랑 상관이 없구나. 왜? 나는 특기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없어짐으로써 나한테 주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기학과의 경쟁률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 올해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성균관대 입학전형을 보신 부분은 알겠지만 요즘에 계약학과라는 게 있죠. 계약학과가 뭐냐면 입학할 때 회사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나는 대학교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한 공부를 해갖고 온 친구들이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우리한테 딱 맞는 학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공부 잘하는 취직도 시켜줄 테니까 이런 학과 만들어서 이런 거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약학과라는 용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뭐 에리카에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있고요. 성대 반도체학과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어디랑 엮여 있냐면 성대 재단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삼성. 그래서 성대 반도체학과는 삼성 반도체와 계약학과가 연결이 좀 돼 있었어요. 그 학과 나오면 삼성전자에 취직이 좀 됐습니다. 연대가 성대보다 좋은 학교라고 본인들이 생각할 텐데 가만히 있다? 아니죠. 올해 새로 만듭니다. 보시면 정원 외로 50명짜리 과가 생겼습니다. 아마 올해 인기가 되게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삼성전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관련 커리가 만들어지겠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좀 잘 모르죠. 하지만 여기 나오면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일정 비율, 일정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채용을 해준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가서 이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면 삼성에서 뽑아줄 확률이 높다. 굉장하죠. 대기업 넘버원 아닙니까? 자,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다른 파일을 잘라먹는 건 아닙니다. 정시 10명과 수시 40명이고 뽑는 거는 저기랑 비슷합니다. 종합전형 형식이죠. 서류 100%로 뽑은 다음에 일정 개수, 그 다음에 6대4. 아까 종합전형과 되게 비슷하고 수능 최저도 없고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권 학교 또는 특목고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학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생겼으니까 입경은 없습니다만 올해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1220명을 뽑는데 그냥 수능 100%로 퉁인데 여기서 딱 요거 하나. 탐구를 두 과목 보죠. 근데 달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지역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지역 1, 2 할 거야. 안 됩니다. 물화지생 중에 사탐은 이게 필요 없죠. 1, 2 과목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탐구 같은 경우는 1, 2를 선택하면 안 되고 반드시 두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선택해야 된다 정도가 핵심입니다. 요렇게 비슷하게 뽑는 학교가 있죠? 어디요? 그쵸. 서울대도 과목 달라야 되고 반드시 2 과목 하나를 골라야 되는 특징이 있죠. 연대는 2까지는 아니다. 1을 2개 골라도 되지만 같은 과목은 안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환산 점수와 한국사 환산 점수인데, 자, 영어 환산 점수는 연대 정도 되면 0.1점, 0.2점 차이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 100점, 그 다음에 2등급을 맞으면 100점 만점이겠죠? 95점, 5점 정도가 까여지죠. 실은 1등급에서 몇 퍼센트가 상대평가를 할 때 까여지냐면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4%, 3등급으로 떨어지면 11%, 4등급까지 하면 23%씩 팍팍팍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4등급까지 가도 한 75, 3등급 87.5, 2등급 95. 다른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에 비해서는 영어 점수를 조금 후하게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급간 사이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환산 점수를 등급이라든가 또는 표준이라든가 대부분 100분위 점수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 정시 입결이 나왔다. 거기에 영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어 환산 점수를 반드시 좀 살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저것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을 분명히 까먹으셨을 거라 생각해서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정시가 좀 늘었다. 많이는 아니지만 몇 프로 늘었다. 두 번째, 논술 전형이 축소됐고 특기자 전형이 국제, 즉 인문계는 줄었고 이과는 없어졌다. 여기서 줄어든 인원만큼을 어디로 돌렸다?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정원 있는 거 빼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종합 전형으로 분배를 했다. 그래서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할 것이다. 그들과 경쟁에 대한 부분을 꼭 명심하셔라.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학과라고 해서 삼성전자랑 계약이 맺어지는 계약학과가 신설된다. 원래 이 반도체 학과는 성대가 있었는데 연대가 이거 새로 생겼죠. 얼마나 핫한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연말에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신촌에 있는 대표학교인 우리 너무투 연세대학교 전형인데 바뀐 부분 잘 참고하셔서 올 한 해 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